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산자동화 CAD 실기 14강 편심축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2D 도면 작성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도면은 이와 같습니다. 편심이 됐다는 것은 이 부분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부분이 중심축에 대해서 올라가 있죠, 그죠?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등각추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음영 처리가 되어 있죠. 뭐 음영 처리 간단하니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2D 작업할 때는 이 부분에 부분 단면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 키 부분에 대한 스케치, 그렇죠. 그래서 키 국부투상이죠. 이렇게 된 것을 국부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소를 보니까 도시대구 지시현 못하기는 C0.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앞부분, 지금 나사 부분이 C0.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것은 써주는 거고, 실제 생산 자동화에서는 여러분이 해줄 건 없고요. 지시 없는 라운드 R1은 요 키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약간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V벨트 풀리나든지 스포기어가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 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R1, 지시가 없지만 해줘도 될 것 같고요. 특이하게 네 번째 보면 3D 모델링 척도를 2분의 1로 축소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소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써놓고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실제로 2D 도면은 1대1로 그려놨지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1대2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축척으로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모델링 해볼게요. 일단은 모델링 할 때 이 편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없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일단 합니다. 자, 어떻게?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축이니까요. 이렇게 어차피 하나가 있겠죠, 그죠? 네, 축이 하나 있을 거니까. 근데 준공이 아니니까 요 축이 그냥 선을 이렇게 하나 빼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하나 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올라가죠. 이렇게 하나. 됐네요. 자, ESC 누르면 멈추죠. 자, 이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이 축에 대한 이 부분이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치선상에 있다고 구속 조건을 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히 가죠. 그죠? 비스듬히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키가 지나서 홈이 있죠, 그죠? 약간 그래서 홈을 파고, 홈을 판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일치선 나사가 부분이 되겠죠? 계속 90도를 안 되려고 막 이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탭을 눌러서 90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끝까지 와서 다 해야 되니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치수를 내야겠죠. 자, 이쪽 치수, 가로 치수 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가 얼마냐? 15 플러스 9. 아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치수가 15 플러스 9예요. 24죠. 그리고 이만큼 치수가 9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5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볼게요. 반대편 계산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넣으면 되죠. 그죠? 자, 일단 치수를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9, 그렇죠? 9 플러스 그 다음에 15 플러스 71,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치수는 144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치수 안 나오면 요 가운데가 떠버리잖아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5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됐죠. 그죠? 자, 가로치수 썼어요. 그러면 뭐 넣어야 돼요? 세로치수 넣을 거죠. 아, 가로치수 다 안 넣었군요. 그죠? 여기는 상관없지만 여기가 안 됐죠. 그죠? 자, 이 부분 가로치수 되겠습니다. 자, 위로 넣을까요? 그냥? 편하게. 자, 이 부분이 9고요. 자, 이 부분이 15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차피 95로 되어 있으니 71이고, 자, 중요한 치수가 나온 것만 하겠습니다. 자, 치수가 나온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9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19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읽어야겠죠. 자, 이 부분 뭐라는지 2 다시 파이 1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 사이 홈 간격이 2고 그 부분의 원통 지름이 파이 11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2가 돼요. 2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가 얼마냐면 41이에요. 그럼 이 부분 넣을 필요가 없죠. 이 부분 이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미 다 90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로 부분 다 넣었어요. 그죠? 자, 그럼 세로 부분 넣겠습니다. 자, 세로 이 부분 보니까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해서 보니까 32고, 그죠? 자, 여기는 얼마냐면 55예요. 그죠? 똑같죠,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55. 네. 55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 H6은 끼워 맞춘 공차입니다. 36. 그죠?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 그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시작점입니다. 여기서부터까지는 얼마였냐면 3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요 점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26이에요. 네. 26까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18 되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주어졌죠.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중심축을 좀 작게 그렸네요. 여기는 1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15, M15니까 좀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밑으로 가 있어서 안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치수를 넣는데, 아이고, 각도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각도를 잘못했어요. 네, 각도가 들어왔습니다. 각도가 들어와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수가 표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 M15니까 15 하면 돼요. 됐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12라고 되어 있죠. 다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세로 치수 32 넣고 폭 치수 넣고 그다음에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넣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회전하면 되겠죠. 그죠? 자, 회전 R 회전 요놈 그다음에 요놈 회전해야겠죠. 프로필 하나. 이게 선이 짧아서인가 봐요. 이 선을 좀 늘리겠습니다.
요소를 좀 늘려야겠어요. 선이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을 연장해서 네, 연장을 했습니다. 짧아졌나 모르겠네요. 이제 자, 이 선을 바꿔주고 막 흐트러졌네요. 그죠? 아, 처음부터 두 번 막 나왔죠. 그죠? 자, 일단은 치수가 맞으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이거 두 번씩 표시된 것은 지금 이쪽도 표시가 됐죠. 그죠? 네. 흐트러져 있긴 하지만 뭐 치수는 이상이 없죠. 그죠? 자, 치수가 이상이 없습니다. 치수 이상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인지 늘리다 보니까. 그래서 중심선을 좀 잘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자, 클릭 됐죠. 이제 아까 전에 중심선 짧아서 이 부분이 안 닿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하고 축은 요 중심선 되겠죠. 확인. 자, 됐습니다. 그죠? 가운데 비어 있지만 일단은 완성이 됐고, 이제 편심되는 부분만 완성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자, 편심되는 부분은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축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축을 만들고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스케치해서 회전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축을 먼저 작업축을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원통으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처럼 작업축이 생길 거예요. 작업축이 생겼으면 요 작업 평면 있죠? 작업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을 그 다음에 요쪽 검색기 있죠? 왼편에 검색기에서 요 원점에 있는 부분을 플러스를 눌러요. 그러면 평면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평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평면들이 나타납니다. 작업 평면들이. 자,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거. 원하는 대로 일단 YZ는 아니고 XZ나 XY인데 저는 이 상태에서 XY 평면을 잡아서 이대로 스케치 할 거니까 XY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각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0 입력하고 엔터 하면 그대로 작업평면, 원하는 작업평면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Z표나 YZ는 각도를 변하면 원하는 대로 돼요. 자, 이 상태 놓고 어떻게 해요? 공식에 의해서 자, 스케치 작업 2D 스케치 시작 S 단축키 S 그 다음에 작업평면 클릭 F7 그 다음에 절단 모서리 투영 됐습니다. 하고 나서 어떤 이 부분을 스케치 하겠죠. 자, 이 부분을 스케치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자, 라인 하나 그어야 됩니다. 그죠? 라인을 하나 이렇게 평행한 중심축하고 평행한 라인 하나 그으세요. 긋고 보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냐. 중심축에서 전체가 통이 20이니까 중심까지가 10이죠. 여기서 10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중심을 봐야 되니까 자, 중심 여기 있다. 여기 클릭하시고 중심 클릭하시고 얘 선을 클릭해서 얼마냐 10만큼 떨어져야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중심축을 만드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려야죠. 그죠? 이렇게 너무 잘못 그렸네요. 너무 비슷하지 않게 그래서 비슷하게 좀 그리게. 자, 이렇게 됐죠. 그죠? 약간 살짝 0.5짜리 띄워주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쌀 올라가고 얘는 일직선상 일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라인을 이렇게 더 해도 되지만 차라리 더 할까요? 혹시 모르니까 상관없죠. 그죠?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도 의미는 없어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치수죠. 그죠? 치수를 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는 중심축으로 만들어져. 그죠? 이제 중심을 회전시킬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0.5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얘를 좀 다시 늘려가지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겉면부터 떨어진 거리는 0.5.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근데 너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안쪽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바깥, 그죠? 물체의 외형의 바깥에서 0.5 이것이 중요하죠. 이 안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릴 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뭐지? 회전체에 대한 지름값이죠. 그죠? 여기는 26, 20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20이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떨어진 길이는 26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도 26.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회전시키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회전, R. 자, 회전체이죠. 자, 어떻게? 축을 중심으로. 이때 축은 얘죠? 축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 자,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도면에도 같이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 부분에 키가 있으니까 키 부분 보이죠? 그죠? 키의 값이, 위치는 3만큼 띄어서 14고, 깊이는 4고, 폭은 6. 그러니까 R3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그 다음에 스레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못따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서, 자, 일단은, 이거 작업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 F7, 절단 모서리 투영 하고 나서 사각형을 일단 하나 그리죠.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면 3이라고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전체는 얼마요? 1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겉에서 떨어진 거리 깊이 값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출도 6이죠. 어떻게? 가운데 돌출. 그죠? 자, 얘를 돌출하는데 어떻게 해요? 파내는 거니까 이거 두 번째 거죠. 그 다음에 대칭으로 파낼 겁니다. 얼마만큼? 6만큼. 됐습니까? 자, 파낼 거고 대칭해야 되고, 왜냐면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폭은 6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자, 그럼 파졌어요. 그죠? 자, 평행키인데 둥근 평행키죠. 그죠? 그래서 목깎기를 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R3만큼 목깎기를 눌러서 3만큼 하고 클릭, 클릭, 모서리예요. 지금 모서리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자, 클릭해서 확인.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차피 목깎기 했으니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가 목깎기 값이 얼마였냐면 도시되고 지시없지만 R1이라고 했어요. 자, 목깎기 1.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 확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못따기 C 0.5죠. 그래서 못따기 선택해서 거리값을 C 0.5 입력하고 요 부분을 클릭해서 확인 했습니다. 자, 얘 가시성 지울 수 있어요. 얘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체크 해제 클릭하면 없어져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어요? 네, 여기 나사 표시. 나사는 그냥 스레드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레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못따기 옆에 오른쪽에 스레드가 있어요. 스레드를 클릭하고요. 아, 스레드가 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열릴 것 같은데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정지된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네. 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튼 자, 스레드가 나왔죠. 그죠? 자, 나왔어요. 자, 하고 면을 선택했는데 느리네. 너무 느리네요. 자, 더 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메모리가 한 램이 4기가라 보통 8기가, 16기가를 제일 권장하죠. 램 사양이. 하지만 어떤 그려지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시면 지금처럼 나왔고 여기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사양이라고 있어요. 사양에 가져가지고 스레드 유형을 지금 안씨는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IS 매트릭 프로파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매트릭 프로파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크기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죠? 아, 너무 느리네요. 그죠? 네, 지금처럼 그냥 위치값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약에 전체 길이값이 다르면 전체 길이값을 빼서 길이값을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체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사양 스레드 유형을 IS 매트릭 프로파일, 어차피 크기는 우리가 지름을 15로 했기 때문에 15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적용, 확인. 컴퓨터 사양이 좀 느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 같은 상황이 되면 좀 이해하시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자물쇠 있게 막 ESC 누르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지금까지 다 그린 거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에 스레드 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저장. 오늘 실기 몇 번이에요? 14번이죠. 네, 14번 해서 저장.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맞춤해서 됐고요. 저장했습니다. 자, 모양은 이와 같아요. 그러면 자, 됐고요. 못깎기도 했고, 그죠? 못깎기 했고 못따기도 했어요. 다 그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하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했고, 자, 볼게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됐으니까 이렇게 했고, 자, 도면 2D 도면 그릴게요. 자, 2D 도면 그릴게요. 자, 여기는 딱히 개별 주소를 할 말 없었는데 없고, 주소 부분을 고쳐야겠죠. 자, 주소 부분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 대문자 C 0.5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누르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0.1. 자, 세 번째 지시 없는 라운드 R1. 네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3D 모델링 척도 2분의 1로 축척. 뭐야? 이상한 게 나오네요. 아, 이게 표시가, 아이고.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C 0.5. 2015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것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 저번에도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그죠? 네 번째 축차 2분의 1 확인. 됐습니다. 안 써지면 저같이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자, 뷰 배치 기준에서 14번, 바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돌려야겠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반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돌립니다.
돌렸어요. 그죠? 이 방향이죠? 자, 이 방향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등각두상이죠? 자, 등각두상인데 축척을 어떻게 해? 일단 해놓고 보겠습니다. 확인. 이놈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를 돌려야겠죠? 어떤 방향으로? 자, 이 방향으로. 그죠? 자, 돌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음영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영 처리된 걸로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축척이니까 2분의 1로. 그죠? 보셨죠? 자, 음영 처리하고 2분의 1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축척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선만 있으면 되겠죠. 중심선 2개. 자, 어떻게 그냥 주석에서 요거를 중심선 이등분 클릭한 다음에 이거 하나 클릭하면 중심선 나왔죠? 자, 얘를 마우스 왼쪽으로 잡고 늘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눌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중심선. 자, 2개.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아, 하기 전에. 중심선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아,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지금. 자, 좀, 이 부분이 은선 처리돼서 은선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 단면도 해줘야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아웃은 모든 걸 먼저 브레이크아웃, 단면을 먼저 한다. 그게 원칙이라서, 그죠? 단면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스케치 들어가야 됩니다. 스케치 들어가면 반드시 이 십자가 나와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십자선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스케치 들어간 거예요. 자, 스케치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 이쁘게 그립니다. 많이 클릭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가깝게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파단선이 도면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파단됐다는 것을 확인한 거 보면 되니까 확인.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뷰 배치 가서 어떻게 브레이크아웃. 자, 클릭. 브레이크아웃은 뭐 얘도 되고 얘도 시작점을 하나 클릭합니다. 자, 밑에 걸 클릭 확인. 자, 됐죠? 자, 근데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이렇게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일치가 안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브레이크아웃이. 자, 그러면 브레이크아웃 이걸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아웃을 다시 어때? 요놈을 선을 클릭해서 확인. 자, 됐죠? 바닥면보다 위로 하니까 브레이크아웃 정확히 됐죠?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을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일직선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우고 나서 이렇게 가시성을 지우고 나서 어떻게 스케치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형상 투영하고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릭해서 이어준 다음에 얘 선을 주석에서 도면치 편집해서 어떻게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스케치 마무리하게 되면 이게 되죠. 네. 됐나요? 자, 일단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중심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또 하나 국부투선도 안 만들었네요. 자, 뷰 배치에서 투영을 누르고 얘를 누르고 위쪽으로 클릭, 마우스 오른쪽 작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것만 오리면 되죠. 그죠? 오리기 클릭해서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넣어서 가시성 제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 제거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좀 적당한 위치로 내리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심선을 넣어야죠. 그죠? 중심선 주석에서 요 중심선 2등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 두 선을 클릭. 그 다음에 한 번 할게요. 얘랑하고 얘랑 클릭.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늘리면 됩니다. 얘는 이걸로 눌러서 중심선 클릭. 그죠? 중심선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각법에다가 척도에다가 1대1이지만 여기 옆에다가 뭐 2대1 넣으면 되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근데 만약에 도면상에 아마 1대1 삼각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실 여기다 척도 2분의 1이라고 써주는 게 낫겠죠. 1대2라고 써주는 게 나는데 도면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면도로만 여러분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놓고 나서 치수를 가로치수부터 넣겠습니다. 자, 가로치수부터 얘하고 얘가 얼마예요? 아, 얘 처음 이거죠. 자, 얘부터 15 확인. 그 다음에 치수를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자동화된 치수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화된 치수를 활용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화된 중심 치수 또는 뭐라 그러죠? 연속된 치수 체인 같은 거 쓰면 여기 이 부분이 화살표가 안 나오고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 정도까지 시간을 많이 안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이네요. 반대편에 이 부분이 자 1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얘가 먼저 들어왔네요. 자, 얘 먼저. 자, 이만큼이죠. 이거 나중에 바꿀 거니까요. 자, 이 정도 빼서 해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9고요. 그죠? 자, 19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41이고요. 4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1. 그죠? 71. 41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일치할 수 있도록 이쁘게 만들려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지만 여튼 이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49였죠. 자, 49 그 다음에 전체가 144. 그죠? 14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치수 넣죠? 자, 세로치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아, 안되네요. 그죠? 나중에 파이 값을 다 넣어줘야겠네요.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치수 스케치 하듯이 되는지 해봤지만 역시 안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55. 자, 여기까지 1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26. 그 다음에 이게 두께 이만큼, 이만큼이 0.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 그 다음에 여기죠. 시작되는 점 여기죠. 여기 끝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그 다음에 여기 끝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요? 3.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네. 그 다음에 2, 19 다 넣었고요. 3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M15니까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18이 되겠죠. 자, 18 넣습니다. 네, 그러면 치수는 다 넣었고요. 자, 위에 치수도 넣을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14. 그 다음에 이거는 R3인데 나중에 참고 치수 바꿀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6이니까 됐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치수 감추시고요. 여기다 가로 R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6N구죠. 더블 클릭해서 뒤에다가 N9를 붙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다 끝났어요. 살짝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하겠습니다. 살짝 위쪽 아래쪽으로. 자, 얘도 좀 가깝게 좀 붙여 놓겠습니다. 자, 네, 도면은 배치는 균형 있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붙여놨어요. 자, 하고 나서 요 파이 값 다 바꿔야겠죠. 자, 이렇게 놓아서 홈 버튼 키에서 키보드에서 홈 버튼 누른 다음에 파이, 더블 클릭, 홈 버튼, 파이 클릭 확인, 더블 클릭, 홈 버튼 누르고 파이 클릭하고 확인, 더블 클릭, 홈 버튼, 파이 넣고 뒤에다가 스몰 H 6, 그죠? 소문자 H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치수 하나도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홈 버튼, 파이 삽입 H 스몰 H 6. 그 다음에 얘는 홈 버튼, 파이, 더블 클릭, 홈 버튼, 파이. 얘는 15부터 할게요. 자, 15는 더블 클릭, 홈 버튼, M, 그죠? 나사니까 미터 나사. 얘 18 더블 클릭, 홈 버튼, 파이, 끼워 맞춘 문자, 스몰 H 6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편차 4 클릭, 정밀 더미 공차로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편차하고 그 다음에 0.1, 그죠? 다음에 확인. 됐죠? 치수가 겹쳤잖아요, 그죠? 너무 겹치니까 위로 빼겠습니다. 잡아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해 봐야죠. 문제가 있는, 그죠? 여기 있죠? 벌써 나왔잖아요.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이 슬래시 파이 11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은 2고 이 원통, 그죠? 이 부분은 11이다. 원래 축을 선반에서 가공할 때 나사바이트를 쓰는데, 나사바이트를 쭉 하다가 나사바이트의 두께가 보통은 3이에요. 3이면 여기에서 그 대칭이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대칭을 한다면 한 1 정도, 1.5 정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부분 나사를 쭉 하다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나사바이트가. 그럼 깨지겠죠. 그래서 나사바이트가 충분히 가다가 작업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홈을 파놓으면, 살짝 파놓으면 이제 뺄 시간이 되면 그때 빠지겠죠. 그래서 약간 탭을 주는 이유는 나사바이트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 홈을 줍니다. 그래서 키 홈을 파가지고 여기서 홈 파놓고 나서 나사 작업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정확하게 말하면 설계에서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홈을 파놓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튼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정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됐네요. 그렇죠? 네. 자, 도면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다 표시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아까 전에 스레드 하는 부분이 너무 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신다 그러면 뭐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도면 뭐 한 2시간 정도 주어지니까요. 충분합니다. 뭐 이거 그런데 한 1시간도 안 걸린다 지금 해봐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더 빨리, 그다음 램 상황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좋으니까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생산전등화 캐드 작업 실기 14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